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무토일간이 계수를 만나면 청산유수라 하는데 청산유수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청산유수. 무토가 계수를 만나면 정제이다. 정제의 안정과 평안 성분이 강하다면 무사안일주의로 도전하고 경쟁하는 성격이 없어지는 성향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재물득제를 위해 광분하고 허무맹랑한 성격이 될 수도 있다. 무토가 계수를 만나면 청산유수, 이기 이전에 무계합이라 하고 또는 탐재괴인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생 계수의 맑은 재물이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경금생 계수가 된다면 식신생 정제로 매우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경금과 계수는 사이가 서로가 좋지가 않다 그래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금과 계수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경금은 계수보다는 임수를 좋아하는 성분이다. 그리고 이 계수는 즉 다시 얘기해서 계곡에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형상인데 이 개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고속도로에 4차선 고속도로인데 여기에서 수많은 차들이 내려오는데 어느 한쪽에 공사 구간이 있어서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병목현상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4차선은 경금이고 이 계수는 2차선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계수를 싫어하고 계수도 경금을 싫어한다. 나는 이만큼의 밥만 먹으면 되는데 이 정인 모친이라는 경금은 이만큼의 양푼으로 갖다 놓고 이걸 다 먹어라. 억지로 먹으라는 식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도 경금을 싫어한다. 그러한 반면에 이 무토에서 보면 임수는 편제이지만 이 경금 4차선 도로의 차들을 임수 역시 4차선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과 임수의 관계는 금수쌍청이다 또는 금백수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계수는 신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신금은 계수를 싫어하지만 이 계수가 신금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신금은 2차선이고 계수도 2차선이다. 그래서 신금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수용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가 신금을 좋아한다. 그러나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를 좋아하지 계수를 또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맑은 계수, 금백수청에 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수가 투출이 되면 경금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상관생 정제를 좋아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생 계수에 맑은 재물이 되는 것이 좋다. 상관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임기응변의 외적 성분으로 실속을 생각지 않는 즉흥적 발상에 해당한다. 남의 돈이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상관이 계수 정제를 만났으므로 계획성, 검토 작업 등을 확실하게 하는 성분으로 변화된다. 즉 상관의 즉흥적 발상의 성분이 계수를 만나서 치밀한 성분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대충 해치울 수 없는 안전주의 성분이 되므로 치밀함과 대범함이 조화를 이루고 크게 망하지는 않는다. 또한 경금생 계수처럼 이리재고 저리재다 기회를 놓치는
우는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관이 안정된 직업을 거부하고 더 큰 것을 노리는 성분으로 작용한다면 정신적 갈등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무토와 근접한 계수를 만나는 것은 썩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토가 계수를 만나면 탐재 괴인에 해당이 되어서 재물집착이 강하게 되어 문사를 찌푸리게 하고 인색하고 허무맹랑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무토가 좋아하는, 자, 즉 예를 들어 개수가 시간에 있다고 치면 무토가 좋아하는 개수로 반갑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때 월간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게 간목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 간목이 없으면 무토가 탐재 괴인으로 빠져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화가 있다면 정화는 연간에 있는 것이 좋겠다. 즉 구조가 무토가 있고 계수가 월간에 있고 연간정화라면 이 무토의 친어머니인 이정화, 이 정화가 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간섭으로 인해서 계수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와 계수의 관계는 항상 격하고 있어라. 병화와 계수의 관계도 격하고 있어라. 그러면 좋은 조합은 무토일간이었을 때 월간 간목, 연간 계수, 아주 좋은 조합이다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연간계수는 조상의 재물이다. 조상에서 물려준 재물에 해당이 되고 그 재물로 나의 간목, 나의 자식을 키워내는 그러한 상태이며 또는 나의 직업, 이 부분을 위해서 계수생 간목이 되고 간목 입장에서 계수는 친어머니, 정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올바른 어머니의 덕으로 올바른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이 간목이 그 교육을 이 무토에게 제어하는 이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면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면서 굉장히 올바른 성격의 무토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은 무토산에 개수, 비가 내리는 상태, 그리고 결국에는 맑은 계곡물이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간목은 거목으로 성장을 한다. 시간에 병화를 만났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조합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굉장한 미남이 될 것이다. 또는 미녀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무토와 계수가 이처럼 격하고 있고 이러한 형성이 되지 않으면 탐재 괴인이 되므로 근접 계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토가 계수에 근접하여 탐압을 풀게 하거나 간목이 있어서 계수생 간목으로 정제생 편관이 되어 올바른 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길하다. 무토는 안개이고 계수는 우로수로 태산 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신강한 사주라면 경금이 있어서 무토를 설계하는 식신생대격을 이루어도 아름답기는 하지만 경금은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격으로 자칫 개수가 탁수로 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신금이 있어서 무토태산 바위틈에서 맑은 청정수가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특히 개수에 쓰임이 되는 건조한 사주라면 나물에 생명력을 주기에 대단히 유익하다. 무게 합화하여 저녁 노을에 무지개가 드리우니 아름다운 풍경으로 예술적 성향이 될 수 있다. 시상계수가 있으면 연월이 건조해도 해갈이 되지만 발복이 더딘 명운으로 독선적이기 쉽다. 무토는 양토라서 선천의 마지막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늙고
추한 부가 되는 태산과 같으며 계수는 음수로서 우로와 같아서 그 차이가 큰지라 마치 젊은이와 늙은이가 합한 것과 같다. 무토는 안개이고 묵묵하며 중후하며 무거운 것이 특징이고 변화 변동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즉 늙은이의 성격과 같다고 하겠다. 그런 늙은이가 계수 처녀를 만나 합이 되면 안개 자욱한 날 가랑비 내리는 것처럼 그 속을 알기 어렵다. 그리고 무토는 계수 처녀에 집착하는 성향이 되어 의처증이 발생한다. 만약 여명이 무토라면 계수 젊은 총각에 집착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잘못되어 버린다 그래요. 늙은 노인이 한 40대, 늙은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한 40대 여자가 30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러한 상황을 필자는 많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돈 주고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한번 그 가정을 가졌던 실패했던 여자가 또다시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 그 호되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여자 하나는 핸드폰 매장을 하는데 그, 그 여자도 한 40대였을 것이다 그래요. 어디 사주 명식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핸드폰 매장에 자주 그 오는 택배 기사, 그러니까 핸드폰 매장이기 때문에 핸드폰 발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그 택배 물건들이 왔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27인가 8인가 택배 기사가 그랬는데 자기는 나이 40대가 넘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미쳐서 자기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으면서 왜 그리 저 남자만 보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미쳐서 환장하더라고. 아주 정신 넉 빠진 인간이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무토일간인데 이 개수를 만난 그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정신 넉 빠진 짓거리를 하는 것이 무토일간이 개수를 만난 그 상태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는 노양이고 계수, 소음이 합하는 이치라 무정하여 그 속을 알기 어렵고 특히 계수는 많은 변화를 상징하는 글자로 도화성분의 천방지축이고 우로수, 수침수, 강물, 바닷물, 계곡물 등 변동 변화가 자유로운 성분으로 무토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의처의부하는 격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 무게합이 설령 이렇게 되어 있어도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어를 해주면 절대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간목이 없고 여기에 을목이 있었다면 자기 본남편이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본남편 몰래 또는 이 을목이 아닌 여기에 묘목이 있다고 선쳐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묘중 을목 이것을 능멸을 해버린다. 그리고 이 무토가 또는 무자일주로 와도 자중계수에 합이 되어서 명암합이죠. 오히려 무게합은 밝은 대낮의 합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알게 하는 떳떳한 합이다. 그런데 이 자중계수에 합이 되면 이 자수는 암장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중과 같고 이 무토는 밝은 낮이다. 암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이다. 그래서 명과 암이 합하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명암합이다 그래요. 그러면 밤중에 남 모르게 비밀스럽게 합정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간목이 있을 때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간목이 없다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일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게합을 막기 위해서 대운, 세운에서라도 무게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게합이 되면 황당무계한 짓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 무토가. 아주 정신 못 차리는 황당무계합. 그래서 꼭 그 이러한 합정,
이성을 탐하는 이것만이 아니라도 무게합이 되면 자기 정신을 망각해 버린다. 그래서 쓸데없는 엉뚱한 짓을 갖다 벌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 감목이 없으면 이것이 형사건이 될 수도 있고, 괜히 길 가는 여자 건드려 가지고 이것이 그 관제 구설로 갖다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목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무토는 노양이고 계수는 소음이 합하는 이치라 무정하여 그 속을 알기 어렵고, 특히 계수는 많은 변화를 상징하는 글자로 이 계수는 항상 졸졸졸졸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계수는 자수와 같다 그래요. 자수는 동백꽃 도화이다. 그러기 때문에 역마 도화 성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계수가. 그러기 때문에 천방지축이고 우로수, 수침수, 강물, 바닷물, 계곡물 등 변동 변화가 자유로운 성분으로 무토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의처의부하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개수는 동백꽃 도화이다. 이 동백꽃 도화가 얼마나 예쁘냐면 그 한겨울에 빨갛게 피어난 그 동백꽃에 그 눈발, 이슬, 설이 그것이 내리면 더욱더 청초롬하고 예쁘게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수는 자수이고 자수는 쥐다. 쥐는 다산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 일간도 호기심이 많은 성분에 무토하고 똑같은, 무토는 안개이기 때문에 그 속을 짐작하기 어렵고, 이 계수는 호기심 성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과 같은 그 성분이 합이되면 문제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그래서 무정지합이라고 하는데 정이 없다 그래요. 합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정도 행복이다. 사주의 무게합이 있고 편중되면 매사 유시무종하거나 우매하기 쉬운데, 한편으로는 태산에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걸려있는 형상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화사하며 사치를 좋아하는 특징도 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무게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미나 미녀가 많다고 그래요. 아주 묘한 그러한 형상이더라. 그래서 무토일간이 계수를 합하면 소녀에게 장가를 가고 여자는 미남에게 시집을 가지만, 계수일간이 무게합이 되면 남녀 노부 노녀와 결혼할 것을 상징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잘하는 것이 무게합의 특징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